달성군은 지난 24일 달성군 최초의 어린이 영유아 특화 도서관인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지난 25일 계명대역 내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한국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아리랑의 재조명과 대중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2일 공인청사에서 달서구, 달성군, 계명대학교 등 지역 9개 대학과 함께 대구 글로컬 대학 협의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7월 모범선행 국민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가득한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최홍민 의원과 권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가원예술그룹 원네스의 신작 공연 이상과 카프카 날개의 그림자 변신의 흔적이 8월 6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5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이 8월 8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7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달성군 최초의 어린이 영유아 특화 도서관인 달성어린이 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성어린이 숲도서관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연면적 3,299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책과 놀이, 상상력과 창의력, 체험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글로벌 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선언, 개관 퍼포먼스, 제막식, 도서관 라운딩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아이들이 책과 놀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경쟁력이라며 이번 도서관 개관은 달성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어린이 숲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며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의 특별한 공간이라며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지난 25일 계명대역 내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물을 나누며 밝은 미소와 함께 소속 조끼를 착용하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협회 회원들을 비롯해 코끼리, 휠드민턴, 다운 봉사단원들과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과 봉사단,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단횡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안전띠 착용과 정지선 준수 등을 알리는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앞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한국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구 아리랑의 재조명과 대중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아리랑을 처음 발매한 이는 최계란 명창입니다. 1920년 대구 동구 복무동에서 태어난 최 선생은 10살의 달성 건번에 들어가 가야금 병창을 익히고 뛰어난 남도소리 창법으로 1934년부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5년에는 조선 건번으로 옮긴 뒤 이듬해인 1936년 밀리온 레코드 음반사를 통해 대구 아리랑을 발표하며 전국에 알렸습니다. 대구 아리랑은 낙동강과 금호강 등 대구의 지명이 등장하고 고향을 떠난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정서와 함께 자연의 풍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랫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곡의 정확한 악보나 음원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2007년 최계란 선생의 당시 녹음본이 발굴되면서 대구 아리랑의 실체가 확인됐고 현재는 대구 근대역사관에 소장 전시 중입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2년 대구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적 가치를 인정받아 재조명되었고 2014년부터 대구에서 대구 아리랑 축제가 시작돼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최계란 선생 대구 아리랑 축제는 올해 10회를 맞이하지만 작년 말 대구 아리랑을 알고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는 아쉽게도 응답자의 46%가 처음 듣는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구 아리랑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어 대구 아리랑의 저변 확대와 대중적 확산을 위해 아리랑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지역 문화행사 콘텐츠 활용, 향토지식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손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대구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지 12년, 이제는 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으로서 다시금 조명받기 위해 대구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2일 동인청사에서 달서구, 달성군, 계명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9개 대학과 함께 대구 글로컬대학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계명대학교의 핵심 과제인 글로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국제학생 대상 정주영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에는 계명대학교를 비롯해 경북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등 9개 지역 대학과 대구시와 달서구, 달성군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대학들은 각 대학의 학문적,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공별 특화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착 지원 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일자리 생태계 구축, 국제학생 대상 정주영 계약학과 운영 및 전공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교육 고용 연계 글로벌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 모델 구현, 다문화,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주거, 생활 등 정주 지원 시스템 마련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이 대학 간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가 주도하는 한국형 대학 국제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은 계명대는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하는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달서구는 교육, 정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국제학생이 지역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유학생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되고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컬 대학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지, 산, 학, 연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대구가 글로벌 혁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달서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접수된 총 267건의 주민제안 사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 확인 및 2차례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51개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전 주민투표를 온라인과 현장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와 사전 주민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45개 사업 14억 3천여 원을 최종 선정했으며 동참여형 사업 97개 6억 7천만 원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또한 상정된 사업 중 청년과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제안자가 직접 제안 취지와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젊은 세대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저변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7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수상자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은 선행 모범 시민의 이영식 씨와 대구시 자원봉사 유공 표창의 고혜숙 씨가, 모범 선행군민상은 화원읍 박수현 씨, 농공읍 김은성, 주재미 씨, 류가읍 이면숙, 박철희 씨, 옥포읍 정욱진, 신혜옥 씨, 현풍읍 지경일 씨, 가창면 이수용 씨, 합인면 김춘하 씨, 구지면 최필철, 신희옥 씨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직접 표창패를 수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따뜻한 선행이 지역사회를 더욱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지역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더욱 살기 좋은 달성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삼고 매달 읍면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보.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8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가득한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는 영양 가득한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이 제공되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정성 가득한 한 끼가 전해졌는데요. 이번 특식은 지역의 각 후원처와 봉우리 봉사단이 함께 준비해 총 550인분이 제공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부재경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관장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더욱 풍성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봉사와 후원 덕분에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으로 정성껏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 복지관 식당이 증축되었습니다. 99석에서 190석 이상으로 증축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지원해 주신 우리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봉사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땀 흘려 주고 계십니다. 함께 어울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어르신들한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절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마다 어르신들이 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절기에 맞는 음식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에 좀 철저히 만절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준비에 나선 봉사단원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삼계탕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와 배식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고 더운 시기에 어르신들 면역력도 좀 떨어지시고 원기 회복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이제 단백질도 보충이 중요하고 해서 양질의 단백질 들어있는 이제 닭고기, 그리고 삼이나 대추 이런 거는 이제 면역력이나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 조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넓어진 공간,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더해진 이날, 어르신들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 가득한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절기에 맞춘 건강한 식단을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관리와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최홍린 의원입니다. 달서구 이름 앞에는 결혼,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했지만 달서 구민은 모르는 스마트 도시 달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다는 스마트 도시 사업은 스마트 도시 인증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똑똑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 시비를 비롯한 대규모 구 예산 또한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인 노력의 결실로 달서구는 2회 연속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대구 경북권 최초이자 유일한 기초 지자체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마트 도시 조성 목적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면 행정적, 정책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억 원 중 구비 19억 원을 투입해 생활 SOC 시설 144개소를 디지털화하고 5개의 디지털 체험 시설을 조성하였지만 체험 시설의 이용객은 저조한 상황이라 조성 이후에도 투입되는 연간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도시 지표 달성이라는 행정 성적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스마트 도시 성과를 59개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혁신성을 위해 추진한 30개가 넘는 공모사업과 전 분야에 걸친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주민 체감도가 낮았고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였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온라인 구민 참여 시스템은 현재 게시물이 50개가 겨우 넘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인 리빙랩으로 구축된 실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자동 추적 시스템은 그 실효성이 더욱 미비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동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기 위해 30대를 설치하였지만 추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 CCTV와 기능이 다를 바 없어 사업 효과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CCTV 구축보다 단속 강화가 무단 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복지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23년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화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은 집기들로 가로막혀 있거나 프로그램 영상 송출 시 모니터조차 켜두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유지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보유한 수많은 타이틀 중에 스마트 도시 달서를 떠올리는 주민은 극소수라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의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 시대의 달서구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건강관리 분야라고 입을 모으십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오래 사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잘못하다 다칠까 무섭고 개인 PT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지관에 운동기구가 있지만 비전문적인 기구 사용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이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달서구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어르신 건강 정진에는 실효성이 없고 현재 꺼진 TV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소원이 지켜지지 못할 뿐더러 노인 인구수 전국 4위인 달서구는 의료, 요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 장비로 노인의 건강을 개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이곳에서 저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 통합 건강관리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의 핵심은 노인 누구나 자기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센터에 가면 간단한 측정 절차를 통해 부위별 몸 상태와 신체 나이를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센터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첨단 운동 장비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참여자에게 딱 맞게 자동 설정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I 헬스 기계는 부상 위험이 없고 사용자 신체 변화를 기록해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노쇠 지수를 기반으로 센터에서는 영양상담, 그룹 운동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맞춤형 건강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측정, 진단, 운동, 평가까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건강정진 효과는 놀랍습니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참여 노인의 노쇠지수가 실제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 건강관리의 차원을 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돌봄 통합 정책을 준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지역 어르신들의 노쇠 정보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쓸모를 잃은 유휴 공간이나 주택가 빈집을 고령 친화형 건강관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알아본 바로는 15평 남짓이면 이 서비스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동네 경로당, 동청사에 있는 노후 헬스장, 그리고 폐쇄된 동청사 건물을 활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 돌봄 통합 시범 사업 중 기술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구상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말마다 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달서구형 돌봄 통합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복지는 계단 없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복지입니다. 노인 개인별 몸에 딱 맞는 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달서구가 초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원예술그룹 원네스의 신작 공연 이상과 카프카 날개의 그림자 변신의 흔적이 8월 6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작품은 이상의 날개 그리고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고립된 존재들의 내면을 무용과 마임, 음악, 조명 등 다양한 예술 언어로 풀어낸 다원예술 퍼포먼스입니다. 고립, 침묵, 기억 등 감정을 주제로 한 8개의 장면은 배우와 마임 아티스트, 무용가, 연주자들의 협업으로 무대 위를 채우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문학과 공연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이번 무대 예술이 건네는 섬세한 감정의 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25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이 8월 8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는 전국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0여 명의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멘토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무대에 오르는 청년 클래식 인재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히 플루트 파트에서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 각지의 연주자들도 참여해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휘는 대구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수상한 윤한결 지휘자가 맡았고 첼리스트 한재민이 엘가 첼로 협주곡
협연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은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까지 청년 음악가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해 파호 호산 지역 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한 소식입니다. 2026년 3월 대구 파호초와 대구 호산초가 통합되며 2027년 3월에는 호산고가 중 고 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됩니다. 이번 재구조화는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 운영과 중학교 신설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파호 호산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그간 중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파호 호산 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파호초 통폐합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2월과 7월에 파호 호산초 통폐합과 호산고중-고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됐고 이후 진행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각각 과반수 이상이 찬성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파호초는 11학급 학생 189명이며 호산고는 2027년 중학교 3에서 4학급을 시작으로 2029년 중 9학급, 고 18학급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호산고의 중, 고 통합운영은 대구 최초 사례로 교과 간 연계 교육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인적 물적 자원 효율화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학생 심리 학습 지원과 시설 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며 9월까지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8월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 건강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펫 아로마 테라피 DIY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8월 5일과 7일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12일, 14일은 천연 샴푸, 19일, 20일은 천연 비누 만들기 수업이 열리며 회당 7명씩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원초등학교 내에 신설된 화원시장 공중화장실을 지난 18일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화원전통시장의 장날인 매달 1일과 6일, 국도 5호선 일대와 시장 아케이드가 혼잡해지며 방문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달성군은 화원초등학교 사택 부지를 활용,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화원초등학교와 협의 후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설된 화원시장 공중화장실은 남녀각 1동씩 총 2개동 36제곱미터 규모로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4기와 대변기 3기가, 여자 화장실에는 대변기 4기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에는 자개인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은 공중화장실 외에도 향후 900제곱미터 규모의 국제공인규격 풋살장 및 배드민턴장, 1900제곱미터 규모의 소공원이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과 소공원은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그동안 화원시장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아케이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학교 안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중 화장실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7월 말까지 2025년 달성군 농업인대학 마늘 양파 단기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각 과정별 50명씩 선발합니다. 마늘 과정은 8월 11일부터, 양파 과정은 8월 18일부터 3일간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재배기술과 생리생태 특성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청은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관내 농업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최종 선발자는 8월 5일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우란 중학교는 방과후학교 바리스타 수업에 참여한 학생 7명 전원이 최근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 주관 핸드드립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소식입니다. 이번 수업은 지난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커피 원두 볶기부터 드립기구 사용법, 원두 분량과 추출 온도, 다양한 추출 방식 등 커피 핸드드립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특히 실기 중심의 반복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키웠고 자격증 시험에 적극 도전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여 학생 신영은은 원두 향을 맡으며 직접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매주 기다려졌다며 새로운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업을 맡은 이혜정 교사는 처음 지도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증을 따내 자랑스럽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커피와 함께한 이 소중한 기억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우란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의 특성을 살려 바리스타 외에도 중국어, 미술, 가야금, 해금, 피리, 타악, 플루트, 밴드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소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중학교가 제27회 전국 초중 고등학생 100일장에서 최우수상 2명, 장려상 1명, 가작 5명 등 총 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룬 소식입니다. 이는 대구 지역 중학교 중 가장 많은 수상 기록입니다. 이번 100일장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행사로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손잡고 한 발짝 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9,760편이 응모됐습니다. 유가중학교는 지난 4월 22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기획방송 렛츠댄스를 전교생이 시청한 후 느낀 점을 바탕으로 100일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교생 1에서 3학년 114명이 참가했고 이 중 8명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산문 부문 이태인, 방송소감문 부문 한채형, 장려상시 부문 김아량, 가작 산문 부문 신혜은, 방송소감문 부문 김동휘, 서윤서, 조은유 시 부문 김민경 학생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태인 학생은 상을 받아 기쁘고 제 글이 누군가의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육아중학교는 2017년 개교 이후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0일장에 꾸준히 참가해 입상자를 배출해왔으며 2019년 교육부 장관 표창,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26일 죽전동 3공영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옛 군인 아파트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공영 주차장의 개장을 앞두고 그 경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고고장구로 힘차게 시작해 황태자, 곽수연, 장진철, 단비 등 지역 가수들의 무대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공연이 열린 죽전동 3공영 주차장은 총 1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공식 개장은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랜 협의를 거쳐 조성한 주차장에서 주민들과 문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문화양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이곡 이동은 지난 24일 이곡 이동 복지안전협의체와 함께 관내 고시원 3개소에 거주하는 주민 72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생활 지원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여름을 빙빙, 건강을 빵빵이라는 이름의 이번 사업은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고시원 거주자들의 영양 보충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활동으로 기획됐습니다. 꾸러미는 삼계탕과 돼지국밥 밀키트, 비빔면 등 여름철 보양식 위주로 구성됐으며 복지안전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고시원을 찾아가 물품을 전달하고 생활 실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직접 살피며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성준 이곡 이동장은 정성 가득한 꾸러미가 고시원 거주자분들께 여름철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이 먼저 다가가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 가회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평균 502mm, 최대 712mm의 폭우로 700여 명이 대피하고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소속 자원봉사자 80명과 함께 복구단을 꾸려 침수된 농업시설 정리와 잔해물 수거 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도 함께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수해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민관 협력의 모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성군 류가읍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지난 7월 24일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철 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관내 경로당과 인근 지역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폭염과 호우 시 행동 요령이 담긴 안내물과 시원한 생수를 전달하며 안전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정갑식 협의회 회장은 어르신들이 혹서기와 장마철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뜻깊은 실천이었습니다.